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촌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요, KT입니다. 5G 시대를 앞두고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사실 기대만큼의 성과라든지 주가 탄력도 마찬가지고요. 기대했던 만큼은 전혀 좀 나오지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이사인 구현모 대표의 관상부터 살펴보면서 KT의 앞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 사회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 기업들이 많이 용오름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통신회사 KT, 이 KT의 수장인 이 구현모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명리학적으로 아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구현모 대표의 얼굴을 관상학적인 이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그 얼굴 외형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좀 긴 이런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얼굴 유형들은 초년, 중년, 말년이 일반적으로 무난하고 인복도 괜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이렇게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이마 비교적 괜찮고 눈과 코도 괜찮고 입과 턱도 괜찮고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마에서는 이 머리가 조금 숱이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초년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마 비교적 반듯하고 넓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안경 너머로 보이고 있는 저 눈, 웃고 있어서 그런지 가는 듯 스마일이면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와 같은 눈은 조직에서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때로는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 얼굴 말고 웃지 않고 있는 이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눈동자 흑과백이 분명해서 얼굴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역시 좋은 눈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다음 코를 보겠습니다. 코는 이제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백궁 그러는데 얼굴 크기에 비해서 코의 모양 괜찮고 코에 살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 얼굴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이름도 날릴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성공과 명성에 비해서 재물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입을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입.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으면서 위에 아랫입술이 적당히 굵으면서 일자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입은 의지와 열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요 사진 말고 앞에 사진을 한번 보면은 웃고 있는 이 얼굴에서 치아가 보이고 있거든요. 치아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다루질 않았는데 치아는 사람의 오복 중에 하나라 해서 건강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저 치아가 반듯하지가 못해요. 고르지가 못합니다. 저와 같은 거는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설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두 사진을 통해서 구현모 대표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관상 분석을 해보면 똑똑하고 성공하고 조직에서 리더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얼굴 유형인데 재물을 많이 모아서 큰 재벌이 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능력을 중시하고 인재를 중시하는 그런 경영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KT 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본사는 분당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풍수지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풍수는 이 건물이 들어가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이 균형화복을 판단하고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 균형화복을 판단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KT 본사가 있는 게 분당구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예요. 예. 그런데 이곳은 KT 본사가 여기에 입주할 때 풍수적인 지도를 고려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이 분당은 1989년 국가정책에서 제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 KT 본사도 이쪽으로 입주를 했고 또 여기에 보면 분당 서울대병원도 여기 있습니다. 예. 이곳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공기업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도시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인 지덕, 좋은 지덕을 이게 봐가지고 옮겨갔냐 이런 것을 분석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에 뭐 사업을 하기에는 괜찮죠. 더군다나 분당하면 부동산 가치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분당에는 여러 가지 분당 밑에 판교 쪽으로 해가지고 기업하기에 좋은 그런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사업하기엔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이 KT 본사 건물이 나가고 있는데 네. 대기업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고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균형이 딱 잡혀 있고 보기도 좋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건물 형태는 풍수적으로 안정적이고 복을 불러오는 그런 건물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수적 지덕을 현재 분석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만 건물 자체는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잘 솟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은 특별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통신 3사 CEO들을 다 놓고 봤을 때 관상으로 보면 뭐 약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라든가 어떤 점에서 좀 비교 우위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혹시 가능하십니까? 예,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재미있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재미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이 박 앵커께서도 좀 조심스러워했는데 예.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기업 내에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저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KT 구현모 대표 사장의 관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라이벌 통신사 한국의 뭐 통신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3대 통신 SK텔레콤 그리고 LGU+ 이 두 회사의 수장들의 관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구현모 대표의 관상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갖고 세 분의 관상적인 분석, 즉 뭐 비교위, 라면 비교위랄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분이 SK텔레콤 박종호 사장인데, 예. 얼굴이 화면상으로 보면 세로로 좀 긴 유형입니다. 이와 같이 세로로 긴 유형들은 머리가 좋고 자기 색깔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예민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경우도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또한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얼굴, 이마, 초녀는 눈가, 코, 중녀는 입가, 턱, 말년은 이렇게 세로로 3등분 해서 봤을 때 얼굴이 세로로 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와 같은 경우는 초년, 중년, 말년이 비교적 실패보단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눈 그리고 그 위에 눈썹 저와 같이 생긴 눈썹은 칼을 닮았대서 건미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눈썹이고요. 눈을 보게 되면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으면서 흑과 백이 분명해요. 저와 같은 눈은 조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눈이다. 그리고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겠는데 저 사진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굴 크기에 비해서 코의 크기가 조금 작아요. 예. 그러면서 코가 반듯하게 내려온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조금 살짝 흰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코는 재물을 받아들이는데, 재물을 담는데, 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입을 보게 되면 네. 입이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으면서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적당히 굵으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입은 의지와 열정 또 인복을 나타내는 그런 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맨 오른쪽에 하현의 LGU 플러스 부회장 얼굴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하현의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오각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대기업 CEO들을 봤는데 가장 이 CEO 중에서 얼굴 유형이 여러 얼굴 유형이 제일 많았던 게 바로 이와 같은 오각형이거든요. 오각형의 얼굴 유형들이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이마, 눈과 코, 입과 턱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거의 뭐 비율이 1대1대1의 비율이 나와서 초년, 중년, 말년이 비교적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음 눈, 코, 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을 보게 되면은 웃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듯 스마일 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진 한 장 찾아봤더니 눈이 관상에서 그 귀한 눈으로 보는 황새를 닮은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눈 모양은 참 좋은 눈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겠습니다. 얼굴 크기와 균형이 맞아요. 그러면서 반듯하고 코에 살이 단단하게 붙어있고 전형적으로 관상에서 재물과 인연이 많은 복코에 해당합니다. 다음 입을 보겠습니다. 입을 보면은 좀 웃고 있어서 정확히 분석은 어려운데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거의 뭐 다른 또 다른 사진을 찾아봤더니 일자 입에 가까워요. 의지와 열정이 있는 이런 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서 구현모 KT 대표 관상을 분석해봤고 지금 SK텔레콤 박종호 사장과 LGU 플러스 하현의 부회장 관상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예. 자 질문에 따른 세 분의 관상 중에서 비교 위 누가 제일 좋은가 이제 답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 박 네. 앵커는 네. 어느 분 관상이 제일 그래도 좋아 보이십니까? 근데 뭐 제일 좋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나아 보입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굳이 아니, 찾아보자면 질문이 원래 아까 저한테 그게 그거였어요. 예. 굳이 찾아보자면 저는 일단 뭐 많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코가 제일 이 재물복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코가 저 LGU 플러스 쪽에 하현의 부회장이 코가 가장 좀 복코처럼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벌써 우리가 이 4월 달에 시작해서 9월 달 어우, 6개월째입니다. 그렇게 됐나요? 예. 24회 아닙니까? 그럼 6개월째인데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lum다고 뭐 박영커가 나오고 같이 한 6개월을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이게 딱 또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이제 많이 쌓였을 거예요. 예. 참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일단 그쵸, 있어가지고 그럼요, 예.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딱 한 사람을 찍어봐라. 2, 3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위만 하겠습니다. 예. 저도 LGU 플러스 하현희 부사장한테 한 표 옮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가 좀 영향이 있었나요? 뭐 전반적으로 얼굴 외형도 그렇고 네. 눈, 코, 입도 그렇고 좀 이 조직의 리더가 되는 사업을 하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많은 대기업 CEO들을 분석해본 얼굴의 유형과 가장 흡사하죠.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또 그냥 재미로 일장일단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재미로 일단 1위를 굳이 꼽자면 이렇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앞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구현모 사장이나 박종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더 이게
얼굴 외형이 좋고요. 예. 이쪽은 어떤 그 전문 경영인도 전문 경영이지만 이 재물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그쵸. 재물까지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한 6개월 하니까 일단 1등을 맞췄다는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시 KT그룹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쪽에서 이제 구현모 대표가 ABC 전략이라고 해서 그 뒤를 받쳐주는 여성 임원 또 3인이 있다고 합니다. 쭉 살펴보시면 이 세 분이 사진이 나갈 텐데 구현모 대표와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어떻게 괜찮은지 이 부분도 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씩 이렇게 트리플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 구현모 KT 대표의 관상을 분석해 봤는데 구현모 대표를 좌우에서 보좌해주는 KT의 인재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의 여성 임원들 사진을 통해서 관상학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 더 나아가서 구현모 대표와 관상학적 비즈니스 궁합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세 명의 여성분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김채희 상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얼굴이 살짝 긴 오각형에 가깝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오각형의 얼굴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오각형의 얼굴 유형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각형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광대뼈라고 하는 것을 관상에선 관골이라고 하는데 직업에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김채희 상무 광골 보기 좋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양악과 아래턱이 각이 딱 지면서 단단하고 힘이 있고 입은 일자입이고 얼굴과 균형이 맞으면서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보기 좋게 굵어요. 이와 같은 입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인복이 좋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대재벌이 되는 그런 얼굴 외형보다는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형의 얼굴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미 상무의 관상을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진으로는 관상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과.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한자경 상무의 관상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타원형의 얼굴들은 고향을 떠나고 타향에서 살고 조직에서 임원이 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눈, 송편같이 생긴 눈인데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와 같은 눈은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눈이다. 좋은 눈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코를 보겠는데 코가 일자로 반듯하게 딱 내려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콧구멍이 살짝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위로 이렇게 든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에서는 콧구멍이 안 보이고 코가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을 보겠는데 입을 살짝 말을 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좀 벌어져 있어서 정확히 분석을 어려운데 일자입에 가까운데 위에 입술이 얇고 아래 입술이 좀 많이 굵어요. 이와 같은 입은 좋게 얘기하면 의지와 열정,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면 집착과 아집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경 상무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재벌과 인연이 있는 그런 얼굴보다는 능력이 있는 캐리어 우먼의 얼굴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구현모 대표의 얼굴을 분석해 본 것과 이 세 분의 얼굴을 분석해 본 것을 관상학적인 어떤 비즈니스 궁합을 얘기해 보면 이 네 분 다 모두 다 가운데 이미 상무는 분석을 안 했으니까 빼고 세 분 모두 다 보면은 재물과 인연인 대재벌이 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 단 이 능력 그리고 똑똑함 이런 관점에서 능력이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어떤 그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재물의 모임은 조금 그 능력과 명성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부터 구현모 대표가 아마도 능력을 중시하고 좀 인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영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KT의 어떤 임원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능력 본위 그런 쪽이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상학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조금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KT 구현모 대표와 그리고 그 측근들, 예. 실세들 여성 3인방 관상도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관상학적 비즈니스 공학까지 봤습니다. 네. 더불어서 KT 본사가 있는 풍수의 그 지덕도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건물 형태 풍수의 기륭화복까지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가끔가다 뭐 한 방씩 터뜨릴 때도 있고 또 어쩔 땐 훅 꺼질 때도 있고 이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통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가늘고 길게 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공자가 논어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인행 필요하사. 이 무슨 말이냐?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의 통신 오늘 대표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관상학적인 분석을 해봤는데 이 통신 3인방 서로가 귀찮은 없애야 할 이런 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더욱더 발전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새 그 통신사들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간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규먼 박사와 함께 K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기업 내일은 언제나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과 기업의 CEO들에게 어떤 길이 제시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뿐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많은 자료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